그래서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좋은 대학에 갔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3 때부터 수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미리 대비를 해서 수시 그리고 정시까지 합격할 수 있었어. 그리고 대학에 이미 합격한 내 제자들도 후회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고1 때부터 학종을 준비했더라면 이런 말 맨날 해. 그냥 이제 고3들 항상 와서 상담받으면 이거를 내가 고1 때 알았으면 내가 이걸 고2 때라도 알았으면 하고 다들 후회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예비 고1들 특히 중학교 2학년이든 뭐 중학교 3학년이든 아니면 지금 고1도 괜찮아. 오늘 배우는 내용들 바탕으로 실천하면 충분히 입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수많은 입시 설명회를 나도 들어봤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 처음부터 막 어려운 용어 쓰면 학종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 많아. 중3들한테 물어볼게. 학종 뭔지 알아? 모르잖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무슨 개념인지 잘 몰라. 왜냐면 이 전형 자체는 생긴 지 한 12년밖에 안 된 전형이야. 그러니까 학부모님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라. 모르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대체 무슨 전형이고 뭘 보고 뽑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오늘은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일단 수시는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가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수시 전형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뭐 정시는 알겠지만 그냥 수능 보고 뽑는 그런 전형인 거지. 이제 퍼센트도 좀 봐야 되는데 이 퍼센트는 나중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알려줄 거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건 모두 서울대 주요 대학 16개 대학 기준으로 소개하도록 할게. 왜냐면 전국 대학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교과 전형 퍼센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방대는 종합전형 자체가 없어. 왜냐면 있을 이유가 없지. 어차피 내신이 6등급이어도 갈 수 있는 게 지방대인데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주요 16개 대학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학 순위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서연고 정도는 알지? 서울대, 뭐 연대, 고려대. 그 다음 라인이 이제 서성안이라고 불러.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 이제 중경외시. 여기서부터 아마 중3들 잘 모를 수 있어.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잘 모르더라. 나도 사실 중3 때 서울시립대 잘 모르.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지금 중3 기준에서는 뭐 저런 대학을 내가 준비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가 고3 되면 서울 시립대도 가려고 엄청 노력할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대학 라인이 있는데 그 밑에도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이렇게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도 중3 때는 서영고밖에 모르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내 꿈에 유명한 사람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길 바래. 자, 첫 번째 소개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주요 과목 내신과 수능 최저를 보는 전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반고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따기 쉬울까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따기 쉬울까 당연히 일반고겠지. 그리고 주요 과목만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타 과목인 한문, 기술과정, 뭐 중국어 이런 과목은 등급 산출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켜. 그래서 사실 교과 전형을 준비할 거면 집중을 해가지고 주요 과목만 공부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학마다 조금씩 내신 산출 방식이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외대는 뭐 원점수를 고려해가지고 점수를 주기도 해. 그러니까 뭐 1등급이라고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2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학이 90점 이상이야. 그러면 똑같아 1등급이랑 점수를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학마다 조금씩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그런 건 고려해가지고 본인이 이 대학에서 몇 점인지를 체크해봐야 될 거야. 아무튼 결론은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설명하면 이름부터 종합전형이지 교과 내신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내역도 보겠다라는 거야. 비교과가 뭐냐면 뭐 동아리 활동,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뭐 교과목에서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영역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보고 또 수행평가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기말고사를 보면서 학교 선생님은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또 뭐 독서활동, 봉사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적어주시게 되는데 3학년 때 최종으로 제출하게 되고 가고 싶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은 첫 번째로 내신을 산출할 때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즉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너희가 노력한 것들을 적어놓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 과목을 평가해. 아까 교과에선 뺐던 뭐 한문, 중국어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학년별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이 별도로 없어. 전국대 모두 다. 뭐 지방대, 뭐 일반대 다 포함해서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이 1대1대1 비율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야 돼. 그리고 교과 전형은 아까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주요 대학에서는 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뭐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 정도만 최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고려대는 사실 뭐 계열적 합평은 최저로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안 보고도 고대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외의 대학들 전부 다 학종이면 수능 안 봐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시파들은 사실 정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같은 학종이어도 이름마다 조금씩 보는 영역이라던가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중앙대는 같은 학종도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불러. 약간의 선발 방식이 달라. 그러다 보니 특목고를 위한 전형과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일반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전형이 유리하다고 보고, 실제로 합격자들을 보면 특목고 비율이 탐구형 인재 전형이 훨씬 더 많아. 왜냐하면 평가는 역량부터가 차이가 있거든. 예를 들면 다빈치 인재 전형에선 통합 역량을 20% 평가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30% 평가하거든. 통합 역량이라는 건 균형적인 다양한 경험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사실 전공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젝트성 실험이 교내 자체 활동만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특목고와 전공 적합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탐구형 인재 전형은 다빈치 인재 전형에선 평가 영향이 아예 없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향을 30%나 평가해. 아까 다빈치는 전공 적합성 아예 없어. 안 봐. 근데 외고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중어중문학과를 지원할 때 학교 중국어 수업만 한 학기에 2개 이상씩 듣고, 매 학기 중국어 수업이 계속 있어. 뭐 일반고는 뭐 3년 동안 2번 듣는 게 다거든,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근데 외고는 자기가 중국어 전공이면 매 학기 2개씩 들어. 그러니까 일단 교과목 개수만 따져도 이제 3분의 1이야. 일반고에 비하면 이제 3배나 된다는 거지, 외고가. 그래서 이미 정량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교과 세특만 벌써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어중문학과를 외고 학생과 붙으려고 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탐구형 인재전형 쓰면 이제 거의 떨어질 확률 뭐 한 85%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누가 이길지 답 나오겠지. 또 학교마다 서류형과 면접형 이런 식으로 학종을 나누기도 하고, 학종이 2개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아. 예를 들면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 그리고 뭐 계열 적합형으로 나뉘는데,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학업 역량을 50%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고 비율이 좀 더 높고 수능 최저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계열 적합형은 학업 역량보다 전공 적합성을 더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지. 무튼 결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챙겨야 갈 수 있다. 그리고 최저를 준비 안 해도 95% 대학은 다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내신 입결이 교과보단 훨씬 낫다. 그러니까 가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신 3, 4등급 대인데 중경외시, 아까 말했던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대학 가는 친구들은 전부 학종 출신이야. 교과 전형인데 내신 4등급으로 뭐 중앙대 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없어. 아예 한 명도 안 뽑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낮은데 좋은 데 가고 싶다? 무조건 학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논술 전형이야. 그러면 논술은 그냥 뭐 글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공계열은 사실 수리 논술이라 사실 글쓰기 실력보다 수학을 잘해야 해. 그리고 이제 교과도 20% 정도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20%는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출결 정도. 이제 학교도 빠지면 논술 전형에서 점수 깎여. 물론 학종도 학교 빠지면 깎이고 교과도 학교 빠지면 깎여. 이건 다 똑같아. 그리고 논술은 또 수능 최저도 있어. 그리고 수시 전형 중에 제일 조금 뽑아. 시험 시간은 보통 이제 120분, 2시간 정도고, 언어 논술은 국어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나 사회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 뭐 괜히 뭐 안 배웠던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다 교과서 지문 내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에 논술도 단순히 일기 많이 쓰는 애들이 뭐 작문 능력이 좋다고 뽑히는 게 아니고 교과목에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뭐 본인이 공부는 못해도 나 글을 잘 쓴다 해가지고 논술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조금 더 자세히 출제 방향을 살펴볼 거야. 일단 논술 인문 계열 출제 방향은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특정 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고력, 그리고 텍스트 해석 능력과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통합적 사고력. 또 사회계 수리 논술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식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수행력 평가에. 이 평가 요소 읽어보면 사실 좀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붙는 건 아니고 그 제시문을 내가 잘 분석하고 그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응용력과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것들도 다
보겠다라는 거야. 또 자연 계열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즉 이거 수학 개념이겠지. 그리고 응용력도 수학 응용력,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당연히 수학이야.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논증 능력을 요구하고, 또 제시문이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 교양의 적절한 활용 및 창의적인 논리 전개를 요구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수리 논술이긴 한데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문제를 이해 못하면 점수를 못 받겠지. 그런 뜻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좀 어렵지? 논술 사실 내가 이거 봐도 좀 어렵다. 잘할 수 있겠.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세 가지 수시 전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게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할까? 일단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이게 얼마나 뽑는지도 중요하겠지? 일단 뭐 많이 뽑아야 뽑힐 확률이 높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주요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40명이 지금 정시야. 다 40% 이상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뽑아도 40% 뽑고 있고 많이 뽑는 데는 뭐 45% 뽑고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다 40% 맞춰놔가지고 거의 40%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60명이 남잖아. 100명 중에 40명이 정시였으니까. 이제 이 60명이 수시로 뽑는 모집인원이라고 보면 편해. 그럼 이 60명 중에 교과가 한 12명 정도 뽑아. 그리고 논술이 8명 정도. 그러니까 뭐 12%, 8% 되겠지. 전체 100% 기준에서. 그 나머지 40명이 학종인 거지. 그래서 학종이 보통 36%에서 한 40% 사이야. 그래서 16개 대학 기준에선 방금 말했던 2%가 맞고, 근데 또 전국대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왜냐하면 전국대 기준에서는 지방대는 학종이 아예 없거든. 교과밖에 안 뽑아. 학종이 아예 한 명도 안 뽑기 때문에 지방대로 가게 되면 교과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또 서울대는 또 교과랑 논술이 없어. 그냥 이제 거의 다 학종이야. 학종으로 대부분을 뽑고 있기 때문에 대학 레벨이 높을수록 학종 비율이 높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서울대 16개 주요 대학에 가고 싶은 거면 학종이 36%에서 40% 뽑기 때문에 이 학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 고등학교 가서 내신만 잘 따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매우 힘들어지니까 이런 걸 명심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어. 솔직히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기본적인 것까지 알려주는 영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봐. 게다가 쉽게 이해되잖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말 다 떠먹여준 것 같아. 그리고 대학 입시 요강을 보던 선생님한테 듣게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이 내용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 진학할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랄게. 안녕.